수백억을 쥐어줘도 다시는 그 땅을 밟지 않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던 그들이 인천공항 활주로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한 목소리로 터뜨린 절규,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한국이라는 땅은 묘합니다. 한여름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도, 한겨울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도 어쩐지 사람 마음속까지 스미는 따뜻함이 늘 묻어나는 곳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방출 통보를 받을 만큼 내리막을 걷던 투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조롱과 냉대를 견디다 매일같이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눈물 훔치던 야구 부부가 이곳 한국에 오자마자 마치 주문이라도 걸린 듯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버리는 사연이 속출합니다. 이 기막히고도 눈물겹도록 뜨거운 반전 드라마의 중심에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정이 깊다 자부하는 한국인 특유의 포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뜨거운 품에 안겨 완전히 새로운 야구 인생을 읽어가는 두 가족 라이언 와이스 부부와 코디 폰세 부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던지는 질문 하나. 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한국인의 힘,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 가슴도 어느새 뜨거워져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년 꼴찌 이미지가 굳어져 팬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던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8연승,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곧이어 2연승, 그리고 몰아치듯 12연승. 거짓말처럼 지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전광판에 연승 숫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자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안팎이 온통 열광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좌석이 비는 날이 없고 무려 14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KBO 역대 단일팀 최다 기록 타이까지 달성하며 하나 경기는 표 구하기가 로또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어버렸지요. 그런 폭풍 질주의 심장부엔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 라이언 와이스와 코디 폰세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직구는 150km 중반으로 번쩍이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는 한국 야구 팬들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 만큼 예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구속과 회전수가 아닙니다. 왜 한국에 오자마자 구속이 2마일씩 오른 걸까? 라는 의문입니다. 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 야구를 사랑하게 해 준 관중석의 함성, 그리고 선수 라커룸과 구단 직원의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와이스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부상으로 신음하던 기존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가 이탈하자 하나는 대체 카드로 라이언 와이스를 불러들였습니다. 겨우 6주짜리 초단기 계약, 들리는 말로는 몸만 던져보고 아니면 바로 짐 싸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고 합니다. 가족을 동반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이스의 부인 헤일리 브룩은 그 짧은 계약서 앞에서 망설임 하나 없이 같이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지의 땅, 낯선 언어, 플랫폼도 다른 리그. 그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 남편이 다시 행복하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한국행 여정을 준비하며 그녀는 SNS에다 남편과 나, 한국에서 삶을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뜨겁게 사랑해 보렵니다. 라고 썼습니다. 팔로워들은 미쳤다. 6주 계약에 나라까지 옮긴다고? 라며 걱정 어린 응원을 보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모험이 곧 인생이라고 답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헤일리는 한국의 안정과 친절에 넋을 잃었습니다. 밤 11시에 여자끼리 러닝을 나서도 무섭지 않다니 이거 실화냐라며 미국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 알림이 삐빅하고 울리자 국가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준다니. 총기 사고 걱정으로 늘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에게 한국은 완벽한 안식처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SNS 피드는 어느새 비공식 한국 홍보대사 페이지가 되어 청계천에 반짝이는 물결, 익선동 골목의 한옥 카페, 재래시장에서 사 먹은 떡볶이와 순대, 강릉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까지 빠짐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일리의 피드에 독립기념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직접 보고 나니 왜 한국인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알겠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한 창씨개명, 언어 말살, 강제노역 기록 앞에서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는 긴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 글은 서양 팔로워들에게 나치가 유대인에게 했던 일과 다르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고 댓글창에는 우리는 일본의 과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반성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즈음 마운드 위에 와이스도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150km 후반대를 찍는 스피드건 숫자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며 두 팔을 번쩍 들었고 관중석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스는 세리머니보다 동료들 어깨를 두드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내가 던진 승리는 동료의 블로킹, 코치의 세심한 조언, 그리고 팬들의 연호 덕분이라며 땀에 젖은 공을 포수 미트에 살포시 내려놓는 모습은 겸손 그 자체였지요.
심지어 감독이 마운드로 걸어와 교체 사인을 보내자 와이스는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투지는 덕아웃에 앉아있던 베테랑 류현진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짜 물건이야. 라고 감탄사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류현진은 기자들에게 와이스와 폰세가 매 경기 7이닝씩 책임지니 불펜 투수들이 체력적인 여유를 찾았다. 시즌 내내 큰 부상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단언했습니다. 국민 에이스에게 직접 찬사를 받은 와이스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헤일리에게 류현진의 기록 내가 언젠가 따라잡아 보이겠다며 다짐했답니다. 와이스 부부의 러브스토리만큼이나 폰세 부부의 서사는 극적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코디 폰세, 일본 라쿠텐 골든 이글스 시절만 떠올리면 지금도 이를 악문다고 합니다. 신인 첫 해의 외국인 투수로는 16년 만에 노히트 노런이라는 광희를 터뜨리며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아웃 입구에 외국인 선수 출입 금지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버티고 있었고 원정길엔 혼자 커브드한 좌석에 떨어져 앉아야 했습니다. 경기 중 포효라도 하면 프로 정신이 결여됐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눈에 띄게 좁아지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새 자책점은 치솟았고 구단은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인 방출 통보를 내렸습니다. 폰세의 아내 엠마는 그날 호텔 복도에서 남편이 전화기를 놓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겐 야구가 전부인데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한마디가 너무도 처연해서 그녀는 같은 방에서 조용히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 폰세에게 한국행 재해가 날아든 순간 엠마는 망설였다기보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공을 던지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의 심장을 쿵쿵 울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착 첫날 엠마는 대전 시내 구석구석을 발품 팔며 야구장까지 뛰어갈 만한 거리에 카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남편이 원정이라 비는 날이면 그녀는 선수 가족들을 모아 러닝크루 홈런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야구장 3바퀴, 약 5km를 선수 가족 팬 선수까지 뒤섞여 달려보자. 예상 밖의 참여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선수단 버스에서 내리던 와이스가 이거 재밌겠다 며 바로 합류했고 덕분에 러닝이 끝나자마자 팬들이 즉석에서 사인을 받고 인증샷까지 남기는 축제가 매주 펼쳐졌습니다. 팬들은 선수들과 숨소리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경험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와이스와 폰세는 러닝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면서도 팬들에게 함께 뛰니 몸이 한층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러닝 코스엔 어느새 하나 구단 로고가 새겨진 비공식 응원 현수막이 걸렸고 지역 상인들은 러너들을 위해 얼음물통과 간식을 내놓았습니다. 엠마와 헤일리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우리에게도 가족 같은 친밀감을 건넨다며 울먹였고 팬들은 여러분이 우리 팀의 진짜 가족이라며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엠마의 SNS는 일본 시절과 정반대의 색채로 물들었습니다. 당시엔 촬영 필터를 잔뜩 입힌 명상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에 오고선 치킨 팝콘 치즈 볼크림 새우가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먹방이 주를 이룹니다. 한 번은 고척 스카이돔 원정 경기를 따라가 명물 크림 새우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이거 먹으러 한국 야구장 오세요 라고 외치던 영상이 조회수 30만을 돌파했습니다. 피자를 젓가락으로 야무지게 잘라 먹는 영상을 보곤 한국 팬들이 댓글창에 이제 찐 한국인 인정 이라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조차 KBO의 F&B 혁신은 스포츠 마케팅의 새 지평이라고 분석할 만큼 한국 야구장의 먹거리와 응원 문화는 이미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43만 팔로워를 거느린 미국 인플루언서가 잠실 야구장을 찾아 치맥 콜팝 영상을 올리자 한국은 스포츠 관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유쾌한 밈이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엠마는 그런 K-응원 K-먹거리의 가장 열성적인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셈이죠. 무대가 다시 마운드로 돌아오면 폰세의 구속은 메이저리그 시절보다 2마일 상승해 평균 153km를 찍고 있습니다. 싱커,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마치 무기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6종 구지를 자유자재로 뿌리니 타자들이 헛스윙하다 방망이를 놓치는 장면이 속출합니다. 7승 무패, 승률 1.000, 평균 자책점 1.68. 리그의 단 한 경기만 집중해봐도 저게 사람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단 투표 35표 중 25표, 팬 투표 39,000여 표로 거뜬히 2위에 2배 차 점수를 찍으며 4, 5월 연속 MVP를 석권했지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다시 그의 이름을 수첩에 적고 있지만 정작 폰세 측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하나 구단은 구단 역사상 외국인 선수의 장기 재계약을 이토록 열망한 건
처음이라며 연봉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니 그의 앞길은 이미 하나와 함께 그려지는 중입니다. 일본 구단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제시하며 다가왔다지만 폰세는 다노인에겐 한국이 집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엠마 역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한국 치킨과 함께할 예정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기에 일본 스카우터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쯤 되니 팬들은 자연스레 폰세 전용 응원가를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폰세는 이미 더가웃에서 동료들 응원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박수치는 모습으로 전광판에 자주 잡힙니다. 하나 응원단장은 팬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댄스까지 얹어주겠다고 선언했고 SNS에선 각종 창작 응원가 후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트럼펫 세션이 파라파파를 울리고 팬들이 폰세, 폰세를 외치는 장면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 관계자는 전용 응원가가 완성되는 순간 관중석의 에너지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헤일리는 남편 와이스의 재계약이 확정되던 날 깜짝 라이브 영상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 브룩입니다. 한국말 아직 잘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하나 이글스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소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수만 팬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일리는 이어 여권 뺏어도 좋으니 우리 한국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농담을 던졌고 채팅창에는 진짜 뺏어 라는 웃음 섞인 댓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와이스는 헤일리가 이렇게 한국에 푹 빠진 걸 보며 나 역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는 류현진의 궤적을 좇아 올스타 투표 선두 경쟁까지 뛰어들었으니 하나 팬들은 이러다 로열 시티즌으로 귀화하겠다며 흐뭇한 농담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와이스와 폰세 그리고 두 선수의 아내 헤일리 엠마가 보여주는 한국 사랑은 단순한 용병. 미담을 넘어 문화와 스포츠가 서로의 벽을 깨고 섞여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생생히 증명합니다. 차디찬 삭막함 속에서 자신감까지 빼앗긴 채 헤매던 야구 선수들이 한국인의 뜨거운 응원과 다정한 배려를 만나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고 그 웃음이 다시 150km 후반 직구와 미친 듯이 휘어지는 슬라이더로 변모해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기적의 근원은 결국 정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사랑, 공감, 그리고 동행 아닐까요? 여러분도 야구장에 가서 맹렬히 소리치며 누군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순간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릅니다. 라이언 와이스 부부와 코디 폰세 부부가 눈물 밑바닥에서 웃음 꼭대기로 뛰어오른 과정을 곱씹어보면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마법 같은 야구 인생이 한국에서 더 오래, 더 찬란히 이어지기로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언제나처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더 놀랍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